자, 우리 교수님이 그 연수 미국 갔을 때 경계성 성격 장애를 주로 전공을 하셨고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오셨잖아요. 뭐 장기 연수는 아니었지만 네. 영국이랑 미국에 가서 경계성 인격 장애 치료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자, 정신과 의사한테도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도전입니다. 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 기복이 있거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혈액형 B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계성 성격이 이와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예,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분들이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인간관계도 불안정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3대 불안정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 들어보면 뭐 잘 그려지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죠. 일단 처음에 상대방을 매우 기분 좋게 해줘서 비행기를 태워서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면서요. 예, 이분들은 이제 저한테 왔을 때도 그랬는데요. 선생님처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정말 훌륭한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이상화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좀 서운한 게 생기면, 세상에 당신같이 공감 못하는 정신과 의사는 못 봤다. 어떻게 정신과 의사인데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확 돌변해요? 예, 들었다 놨다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치료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네. 괜찮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나를 좋게 평가해 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약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한다면 상대방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감정 표현에 중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 아니면 도. 뭐 네. 이런 성격이고 왔다 갔다 하나요? 돌변하나요?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흑백 논리인데 상대방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정제성이 떨어지니까. 예, 자기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자꾸 나는 죽고 싶은 마음, 자해 충동이 들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잠깐 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흑과 백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아주 좋은 사람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 내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이렇게 중간적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나를 평가하듯이 상대방도 흑백 논리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치료하기 전까지가 그렇고 치료를 잘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화가 되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비교적 괜찮은 사람. 네. 이렇게 안정적인 자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제가 영국에 가서 그 강의해 주신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네. 당신들이 스스로를 싫다고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그때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당히 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네.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분노를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가끔 보이잖아요. 예,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질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정서적인 자극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한 1만큼 화날 게 갑자기 분노가 10으로 확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감정 때문에 분노 폭발을 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욕구 조절이 잘 안 돼서 충동적인 그런 만남도 갖게 되고 약물 중독에도 취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약간 기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지랄 맞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주 좀 힘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옆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이제 이분과 연인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삶이 되고 가족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이분이 치료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분도 성장 과정에서 그 못지않은 힘든 경험들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자,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해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충동도 많이 겪고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고 있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제 애인이 너랑 너무 힘들어서 못 만나겠다.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면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칼을 사가지고 자해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자해를 하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밉고 이상한 사람이니까 나를 벌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를 벌을 주기 위해서 통증을 주거나 나한테 자해를 하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살짝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습관적인 자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네. 그렇게 자해를 하기도 하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네. 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방을 조정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 상대로서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서 남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헤어지자고 하는 애인을 폭력으로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부분이 있고 여자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여자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헤어지자고 할 때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남자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네, 이분들의 제일 근본적인 그 문제인데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면을 알고 저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공포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한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자살 위협하는데 네.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나 지금 약 먹었다. 네. 문자를 날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손목 긋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에선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저도 새벽 1시에 면담하고 있던 환자가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공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저도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지금 당신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피가 나고 상처를 냈다면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밤에 이런 전화를 저한테 하는 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거줍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공허감도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네. 경계성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이미지, 주로 이제 엄마의 네. 이미지일 텐데 네. 이게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항상 공허함을 느낀다고요.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아주 안정된 애착. 엄마가 물론 힘들게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엄마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배고플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나를 좋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엄마의 상을 내면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거나 방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걸 보고 자라면서도 경계성 인격 성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자아상이 내면에 없어서 늘 그런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